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을 앞두고 1945년처럼 승리는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 선포를 시사했습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오늘 우리의 군인들은 그들의 선조들처럼 1945년과 마찬가지로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치의 오물로부터 고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오늘날 나치즘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파시즘이 장악하고 있으며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자신들의 신성한 의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자들의 이념적 후계자들을 저지하는 것이며 러시아는 애국전쟁을 하고 있다는 등 전쟁의 정당성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현재 푸틴 대통령은 매년 모스크바에서 여는 전승절 열병식을 올해는 마리우폴에서도 개최하면서 우크라이나 관련 대대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방 당국은 러시아가 전승절을 기점으로 전면전 선포 및 전시 총동원령을 내리거나 동부 점령지 완전 장악 및 병합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승절을 앞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만에 우크라이나의 어둠이 찾아왔다면서 악마가 다시 찾아왔는데 그때와는 다른 형태, 다른 슬로건을 가졌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 왔다며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때 패전이 확실시되자 독일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최후를 맞은 아돌프 히틀러를 빗대며 악마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벙커에 숨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피비린내 나는 나치즘을 재현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은 나치즘을 극복한 조상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도 극복하리라고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승절 행사를 앞둔 러시아는 대대적인 홍보를 앞세우며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을 선전하기 바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거듭하며 체면을 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흑해 함정 한 대가 침몰하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차세대 전차도 파괴돼 숫덩이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러시아군은 치열한 교전이 벌어진 북동부 도시 하르키우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밀려 통제권을 잃을 처지에 놓인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흑해 즈미니성 근처에서 바이락타르 TB2 드론으로 전날 러시아군의 세르나급 상륙정 한 척을 타격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전승절에 열리던 러시아군 흑해 함대의 군사행진은 바다 밑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공격을 받은 배는 최대 9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소형 함정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흑해 함대의 자존심인 기안 모스크바호를 격침한 후 러시아 함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해왔고 이에 러시아 해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투에 배치된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 T-90M 100대 가운데 일부 파괴됐다고 밝혔는데 앞서 지난 4일 북부 지역 최대 교전지인 하르키우 근처에서 시커멓게 불탄 T-90M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육군은 전차 460여 대를 잃었지만 레이저 유도 미사일과 첨단 장갑을 탑재해 대당 가격이 400만 파운드, 하나 약 63억 원에 달하는 T-90M 손실은 러시아에게 있어 차원이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성과에 목이 마른 러시아군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러시아군은 돈바스 전선에서 11km 떨어진 빌로우리우카의 학교를 폭격했는데 해당 장소는 민간인 90명이 숨어있던 이 지역 유일한 대피 시설이었습니다. 30명은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2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인원도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현지인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방 당국은 푸틴이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전승절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한 후 핵무기 사용 최후 통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으면서 양국 간 갈등의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푸틴의 연설비서관 출신인 아바스 갈리아모프는 BBC에 푸틴의 유일한 승리 전략은 미치광이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기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승절을 기념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인 8일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러시아는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입니다. 주요 7개국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약속하고 러시아의 회계, 금융, 경영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것이죠.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대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기념하는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표시하고 러시아에 압박 메시지를 주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G7 정상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석탄 수입을 금지했지만 산유국이 아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맞차름을 빚었지만 이번 성명은 유럽 국가들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나 기업에 회계나 금융, 경영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껏 러시아 기업들은 오랫동안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해왔습니다. 회계,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은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이지만 제재에 대한 해결책을 찾거나 부정하게 얻은 부를 숨기기 위해 사용한 러시아이기에 이 서비스들을 중단시킨다는 설명입니다. 서방 제재가 강화되자 러시아 기업들이 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을 의뢰하고 있어 미국인들이 이 같은 서비스를 러시아 측에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서방 기업들이 이들 방송사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카메라와 음향기기 등 방송 장비 및 부품 수출도 할 수 없게 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방송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익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곳으로 이는 러시아 국가 수입으로 되돌아갔는데 이를 원천 차단해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자금을 대는 원천 하나를 추가로 막은 것입니다. 결국 이번 주요 7개국의 새로운 제재는 푸틴의 경제 대동맥에 큰 타격을 입히고 전쟁 자금을 대는데 필요한 수입을 차단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승전 77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오늘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 핵전력도 다수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크렘린궁 앞 붉은 광장에서 러시아군 퍼레이드 최종 예행 연습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 주목할 점은 전략핵 미사일과 핵전쟁에 대비한 지휘통제기 일류신 80도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류신 80의 전승 기념 퍼레이드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2년 만인데 둠스데이로 불리는 일류신 80은 러시아가 1980년대 개발한 것으로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어 핵전쟁 발발 시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탑승해 공중명령센터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다 공중군사 퍼레이드에는 승전 77주년에 맞춰 전투기와 폭격기, 공중급류기 수십 대가 참여하고 이 중 미그 29SMT 전투기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야르스는 2010년 처음 실전 배치된 것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공포의 ICBM으로 평가받고 있어 핵 위협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핵 위협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은 30분 만에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섰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유럽과 미국을 겨냥한 핵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졸전에도 불구하고 길게 드리워진 핵 그림자로 인해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핵무력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파괴되는 함정이 늘고만 있는데 이러다 전승절에 투입할 무기조차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러시아의 상황이기에 오늘 전승절을 기점으로 향후 푸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는 바입니다. 이상 지식큐브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